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제이 시작합니다. 건설 경기 위축에 광주 건설업이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동대문구가 약초 조격 체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대구시가 엘비스와 수성 알파시티 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경상북도가 농업 6차 산업 및 청년 농업인 우수 사례 공유회를 진행했습니다. 전남 여수에 국내 유일의 탄소 중립형 석유화학 공정 실증 연구시설이 구축됐습니다. 공사비 증가와 건설 경기 위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부터 이어지고 있는 건설업계의 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지역 산업 구조에서 건설업의 비중이 커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 광주 지역의 건설업 종사자 수는 전체 산업의 10.9%를 차지했습니다. 7대 광역시의 건설업 종사자 평균이 7.3%인 점을 감안하면 광주의 건설업 종사자 비중이 다른 지역보다 50% 가까이 높습니다. 건설업에 치중되어 있는 산업 구조의 특성상 건설 투자가 위축되면 광주에 미치는 여파 역시 클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연구원은 올해 광주 건설 투자가 22년 대비 2.4% 감소할 경우 최대 1,445억 원의 생산액이 감소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 1,339명의 일자리도 사라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건설 투자 감소 전망이 점차 현실화가 되고 있습니다. 신가지구 재개발의 경우 분양시장 위축으로 착공이 지연되고 있고 김대중 컨벤션센터 제2전시장 조성 사업도 공사비 부담에 중단됐습니다. 대형 사업 차질로 지역 경제에 큰 부담이 우려되고 있어 광주연구원은 소규모 공공 SOC 사업을 늘려 지역 건설업계의 숨통을 틔워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취약한 그런 인프라들을 우선적으로 좀 선별해서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물량을 가지고 실제로 이제 공사를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차제에 마련을 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열악한 산업 구조를 가진 광주가 건설업 안파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4월 총선 이후 부동산 PF 구조 조정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면서 지역 경제에 들이운 먹구름이 짙어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도권 소식입니다. 동대문구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을 운영합니다. 우리 동네 동물병원 사업은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진료비 부담 완화를 위한 사업으로 구민들의 불편사항을 반영해 작년 3개소였던 지정병원을 올해는 5곳으로 늘려서 운영합니다. 기초 건강검진과 예방접종, 심장사상충 예방약으로 구성된 필수진료에 20만 원을 지원하며 관련 질병치료 및 중성화 수술 등의 선택진료에 20만 원을 추가 지원해 최대 40만 원까지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이 된 구민으로 개 또는 고양이를 기르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한부모 가족입니다. 신청자는 수급자 증명서 또는 차상위 계층 확인서, 한부모 가족 증명서를 지참해 지정 동물병원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동물 등록이 된 동물에 한해 지원되며 미등록된 동물은 등록 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동대문구 양령시에 위치한 서울 한방지능센터가 약초 조격 체험 운영을 재개했습니다. 약초 조격 체험은 약숙, 감국 등 계절별 약재를 넣은 따뜻한 물에 발을 담그며 일상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랠 수 있는 한방 치유 프로그램으로 사방이 뚫린 한옥 누각에 체험장이 마련돼 있어 동의보감 속 건강 비법인 두한 조결을 직접 할 수 있는 체험입니다. 특히 올해는 약초 조격 체험을 포함해 서울 한방지능센터의 4가지 대표 체험 프로그램인 보재원 한방체험, 한의학 박물관 관람, 전통 한방차 시음까지 모두 만원에 즐길 수 있는 만원의 행복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어 저렴하게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광역시 소식입니다. 대전 소방본부는 지난 19일 제3회 의용소방대의 날 기념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행사엔 5개 소방서 의용소방대원 500명 등이 참석해 축하 공연, 유공자 표창, 안전도시 대전을 다짐하는 퍼포먼스 등이 진행됐습니다. 한편 의용소방대의 날은 의용소방대 설치 근거를 담은 소방법이 제정된 1958년 3월 11일과
소방의 119를 합해 매년 3월 19일로 정해 의용소방대원의 숭고한 희생과 봉사정신을 기리는 날입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엘비스와 대구시가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미국 디지털 헬스케어 기업 엘비스와 대구시가 수성 알파시티 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 신설을 위한 투자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엘비스는 수성 알파시티 내 AI 기반 뇌질환 치료 연구센터를 새롭게 건립하고 지역 인재를 채용해 뇌전증과 수면질환 진단 치료 등의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번 투자를 통해 엘비스는 대구 시내 종합병원과 실제 임상 환경에서 실증 작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어서 강원도 소식입니다. 횡성문화관광재단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제20회 횡성한우 축제 프로그램 기획 공모전을 개최합니다. 이번 공모전은 횡성한우축제 20회를 맞이해 참신하고 창의적인 프로그램을 제안받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기간은 3월 22일까지로 지역 주민과 방문객 모두가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포함하여 횡성한우축제 주제와 의미 등을 전달하고 횡성한우와 횡성의 문화를 담은 내용이어야 합니다. 프로그램 제안은 공연, 전시, 체험 등 다양한 분야이며 심사는 대표성, 창의성 등을 고려해 총 4개의 수상작을 선정할 예정입니다. 참여 방법은 제출 서류를 작성하여 이메일로 접수하면 되고 자세한 사항은 횡성문화관광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횡성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 환경 개선을 위해 수소 전기차 보급 사업을 추진합니다. 횡성군은 올해 수소차 총 30대를 보급하며 차종은 현대자동차 넥소로 보조금은 지난해와 같이 한 대당 3,450만 원을 지원합니다. 전기차 지원 규모는 총 179대로 승용 90대, 화물 85대, 승합 4대이고 상반기와 하반기 2회로 나누어 보급합니다. 대상은 신청일 기준 90일 전부터 계속해 횡성군에 주소를 둔 개인, 기업체, 법인 및 단체,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입니다. 또한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대기 환경 개선을 목적으로 2024년 노후 경유차 조기 폐차 지원 사업도 실시됩니다. 대상은 정상 운행이 가능한 배출가스 4등급, 5등급 경유 자동차와 2009년 이전 배출 허용 기준을 적용받고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및 지게차, 굴착기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횡성군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횡성군 환경과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평창군청 소회의실에서 제1회 청년정책위원회가 열렸습니다. 평창군 청년정책위원회는 청년에 꼭 필요한 정책을 발굴하고 지원하여 청년이 살기 좋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심의기구로 지난 2월 각 분야의 청년 전문가들을 추천받아 위촉했습니다. 이번 정책위원회에서는 지난 1월 공모한 평창군 청년 신규 창업 인프라 구축 사업의 대상자를 선정하는 심의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만 49세 이하의 청년을 대상으로 신규 창업을 위한 비용에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 2천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군은 더 많은 청년들이 평창군에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 정책과 사업을 발굴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 계속해서 충청도 소식입니다. 충북도와 충청북도 기업진흥원이 2024 청년 창업 우수기업 지원 사업에 참여할 8개 기업을 모집합니다. 모집 대상은 만 39세 이하 창업 5년 이내 청년 기업으로 기술, 홍보, 판로, 시설 개선 등 사업화에 필요한 자금을 기업당 1,600만 원씩 지원합니다. 이 사업은 우수 창업 기업에 대한 맞춤형 지원으로 청년 창업이 보다 확대될 수 있도록 안정적 창업 환경을 조성하고 성과를 공유하는 등 청년 기업의 성장 파트너십을 형성하는 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충북 농업기술원은 과수 화상병 예방과 피해 최소화를 위해 사과, 배나무에 개화전 예방약제를 적기 살포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충북은 지난해부터 과수화상병 사전 예방을 위해 도내 일부 사과, 배 과수원을 대상으로 궤양 제거와 농업인 교육 등 농업인 인식 제고에 힘써왔습니다. 과수화상병은 치료제가 없기 때문에 봄철 사전 예방을 위해서 개화 전과 개화기에 예방약제를 살포해야 합니다. 올해는 평년보다 따뜻했던 겨울 날씨로 개화가 앞당겨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약제 살포 시기는 개화 전 예방약제의 경우 3월 중하순부터 시작해야 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꽃눈의 약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개화 전에 방제해야 합니다. 또한 약제별 주의사항 및 농약 안전사용법을 숙지한 후 방제 작업을 실시해야 합니다. 계속해서 경상도 소식입니다. 경상북도가 농업 6차 산업 및 청년 농업인 우수사례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경상북도가 지난 19일 경북도청 다목적홀에서 청년 농업인 6차 산업준비 경영체와 농업 특성화고 재학생 등 200여 명을 대상으로 공유회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행사는 농촌의 고령화, 인구 소멸 등 어려운 농업 환경 속에서도 지역을 대표하는 농업 경영체로 성장한 20인의 우수 사례집을 배부했으며 사진전 등도 열렸습니다. 아울러 예비 귀농인 등을 위한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과 휴식 공간을 제공하며 지역 농촌 환경을 공유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한편 경상북도는 농촌에서도 충분히 성공할 수 있고 새로운 농촌 환경을 만들어 나가는 주역이 될 수 있음을 널리 알리기 위해 이번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포항시가 국토부를 방문해 지역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과 도시 발전에 필요한 주요 사업에 힘을 실어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12일 포항시는 국토교통부를 방문해 우리 시 주요 현안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습니다. 시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을 만나 지역 최대 수건 사업인 영일만 횡단대교 건설에 총사업비 변경 협의를 요청했습니다. 영일만 횡단대교 설계비 1,350억 원이 올해 정부 예산안에 반영된 가운데 현재 국토부와 기재부가 총사업비 변경을 위한 막바지 협의 중에 있으며 포항시는 영일만 횡단대교 설계를 상반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국토부가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 밖에도 시는 중장기 교통망 구축 및 신산업 기반 조성을 위한 사업도 건의했습니다. 2030년 개항 예정인 TK 통합 신공항과 포항을 잇는 철도 및 고속도로 건설을 국가계획에 반영해 줄 것을 요청했고 국가 균형 발전 정책에 부합하는 최적의 기업도시 포항에 기업혁신파크 공모 선정을 건의하기도 했습니다. 또 산업용지 선제 확보를 위한 블루벨리 국가산단 3단계 조성 사업을 비롯해 경북도 순환철도 구간의 일부인 포항 영천 직결 노선 건설과 구룡포 간포 울산을 연결하는 국도 31호선 도로 개량 사업, 청하와 강동을 연결하는 국지도 68호선 도로 개량 사업에 제6차 국도, 국지도 건설 5개년 계획 반영을 요청했습니다. 이제 포항에서도 암 조기 진단부터 체계적인 치료까지 토탈 케어가 가능합니다. 포항 성모병원이 암센터 본격 운영에 들어갔는데요. 포항시는 성모병원이 지역 의료 서비스 강화의 구심점이 되기를 기대하며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지난 14일 포항시는 포항 성모병원 암센터 및 외래동 개관식에 함께해 성모병원의 새로운 도약을 축하했습니다. 새롭게 들어서는 포항 성모병원 암센터는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병원은 보다 전문적인 암 치료를 위해 전원 대학병원 교수 출신 의료진을 초빙해 진료를 실시합니다. 이에 시는 포항 시민뿐만 아니라 경북 도민까지 지역 내에서 상급 종합병원 수준의 암 진단,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데 감사와 격려의 인사를 건넸습니다. 특히 이날 이강덕 시장은 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의료진에 감사의 마음을 전했고 포항 성모병원 암센터가 암 예방 및 치료, 연구 등을 통해 지역 거점 의료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며 지역 간 의료 격차 해소에 앞장서 달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광주 전남 소식입니다. 5.18 민주화운동 진상규명조사위원회가 4년간의 활동 끝에 내놓은 직권조사 개별 조사 보고서에 대해 시민사회의 반발이 커지고 있습니다. 최우선 규명과제인 발포 명령자와 암매장 진실을 밝혀내지 못한 데다 기존의 조사 내용이나 법원 판결보다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의 보고서를 두고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류를 바로잡지 않거나 교차 검증을 하지 않아 내용이 부실하다는 겁니다. 5.18 조사위원회는 발포 책임자에 대해 진상규명 불능을 결정했습니다. 군인 진술에 대한 교차 검증이 추가로 이뤄지지 않아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는 이유에서였습니다.
5.18 당시 최초 총상 사망자로 새롭게 밝혀진 김한부 씨가 7공수여단 주둔지에서 어떻게 숨졌는지 사망 경위를 규명하지도 않았습니다. 안매장과 관련 헬기와 트럭으로 희생자의 시신을 옮겨 다시 수습했다는 군인들의 진술이 있었는데도 추가 조사는 하지 않았습니다. 특히 11공수여단 군인이 계엄군 장갑차에 깔려 숨졌다는 사실이 판결로 확정됐지만 이와 다른 내용이 보고서에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이미 진상 규명된 법원의 판결에 의해서 확정된 사실조차도 오히려 다르게 기술함으로써 왜곡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이런 거라면 위원회의 존재의 의의 자체가 이미 부정되는 것이 아닌가. 보고서에는 또 계엄군의 무차별 집단 발포로 생명의 위협을 느낀 시민들의 저항을 선제 공격으로 묘사하기도 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청합 집단 발포도 계엄군의 관점에서 피해자를 그 현장에서 사살한 요 내용들을 쓰고 있단 말이죠. 이번 5.18 진상규명은 객관적 사실에 대한 나열이 아닌 명확한 피해자적 관점에서 그 사실을 진실을 가리는 거라고 보거든요. 5.18 기념재단을 비롯한 유관기관은 보고서의 부실한 내용을 분석해 5.18 조사위에 수정 보완을 요구하고 향후 대응책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농촌마을에서는 흔히 집 근처에 축사가 들어서 악취 등으로 고통받는 사례로 갈등이 빚어지기도 합니다. 도시와 달리 중장기적인 개발 계획이 없기 때문인데요. 이런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농촌 공간 구조화법이 오는 29일부터 시행되는데 열악한 정주 여건이 개선될지 관심입니다. 임진왜란 때 거북선을 개발해 이순신 장군을 도운 나대용 장군의 생가가 있는 나주 오륜마을입니다. 영화 등에서 조명받으며 한때 인기를 끌기도 했지만 마을 인근에 돼지 축사가 있다 보니 관광지로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농촌공간 정비 공모 사업에 선정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축산시설을 철거하고 장기 방치된 빈집도 정리하기로 하면서 역사 테마 랜드마크로 성장할 가능성이 열렸습니다. 환경적으로 여러 가지 문제가 있잖아요. 냄새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걸 철거를 완전히 하기로 했어요. 그러면 스마트팜 농장도 지을 거고. 농촌은 주거시설과 축사, 공장, 창고 등 각종 시설이 뒤섞인 상태로 무질서하게 개발되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낮았습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농촌공간 재구조화법이 제정됐고 오는 29일 본격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각 지자체가 5년, 10년 단위의 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농촌 특화지구로 도입해 혼재돼 있던 주거시설과 상업, 농업시설 등을 여건에 맞게 재배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해 시설들을 일정 부분 이전하거나 또 폐쇄하는 그런 절차를 거치게 되고 그 공간을 주민들이 필요한 공원 또 삶을 위한 주거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할 수 있는 토지에 관한 부분도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방 소멸의 주요 원인 중 하나인 농촌의 열악한 정주 여건이 재구조화법 시행으로 개선될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관광버스가 사고로 멈춰서 있던 승용차와 SUV를 들이받는 등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과 이들을 구하려는 SUV 운전자 등 3명이 숨졌습니다. 승용차 뒷부분이 형태를 알아볼 수 없게 찌그러졌습니다. 고속도로에는 차량 파편이 나뒹굴고 관광버스도 앞이 크게 파손됐습니다. 고창 담양고속도로에서 4중 추돌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가드레일과 충돌하고 1차선에 멈춰선 승용차를 SUV가 추돌했고 이어 관광버스 2대가 승용차와 SUV를 각각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SUV 운전자 A씨와 승용차 운전자 B씨 그리고 B씨의 6살 아들이 숨졌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승용차를 들이받은 직후 갓길로 피하는 대신 승용차에 타고 있던 부상자들 구조에 나선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차량 안에는 B씨와 2 아들이 타고 있었는데 첫째 아들은 A씨 등에게 무사히 구조됐습니다. 하지만 뒤이어 오던 관광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면서 A씨 등 3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목격자분이 탑승자 3명 중에 한 명을 애를 한 명을 꺼내 두루 밖으로 구조한 상태였고 충격탄 씨는 모닝에 2사람이 타고 있었어요. 경찰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80대 관광버스 운전자를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성년자와 조건 만남을 유도하고 현장을 덮친 뒤 경찰 신고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수천만 원을 뜯어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이들은 돈을 내지 못하는 남성을 모텔로 데려가 감금하기까지 했습니다. 흰옷을 입은 건장한 남성들이 경찰에 둘러싸인 채 출구로 향합니다. 숙박업소에서 20대 남성을 감금하고 현금을 요구하다 붙잡혔습니다. 두 분이 먼저 오시고 그래서 카운터에서 한 5분 정도 기다리셨는데 한 30분 있다가 한 분이 더 오셔갖고 세 분이 올라가셨어요. 경찰분들이 들어갔다가 그냥 일단 나와줬어요. 나와줬는데 한 20분 정도 걸렸어요. 그분들이 이제 준비한다고 나온다고 준비하는 시간이 한 20분, 25분 걸렸어요. 그래갖고 수갑 채워갖고 가시는 거로. 광주 광산경찰서는 공동공갈, 공동감금 혐의로 20대 남성 A씨 등 3명을 구속하고 10대 4명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SNS를 통해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유인해 현장을 덮친 뒤 가족 행세를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했습니다. 지난달 초부터 광주와 서울을 돌며 남성 14명에게 뜯어낸 돈은 3,500만 원에 이릅니다. 이들은 돈을 마련하지 못한 한 남성을 숙박업소에 5시간가량 감금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붙잡혔습니다. 피해자의 가족이 저희들한테 신고를 해가지고 수사에 착수하게 됐고 그 후에 여죄 수사를 통해서 나머지 공범하고 추가 여죄를 밝히게 됐습니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여죄를 추궁한 뒤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여수시 미래혁신지구에 국내 유일 한국화학연구원 탄소중립화학공정실증센터를 개소했습니다. 1차 사업으로 구축된 이번 실증센터는 지난 2021년 산업통상자원부 공모사업에 선정돼 국비 100억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 283억 원을 투입했습니다. 현재 연구원 등 13명의 인력으로 운영되며 23종의 촉매 제조 핵심 장비를 갖추고 석유화학 산업 고도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실증과 기술 지원을 하게 됩니다. 특별자치도 소식입니다. 제주도가 체류형 관광 모델 카름스테이를 육성하기 위해 18일 서귀포시 치유의 숲에서 지역 관광 리더와의 간담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날 간담회에는 오영훈 지사를 비롯해 카름스테이 마을 대표, 지역 주민 등 50여 명이 참석해 마을 관광 성공 사례를 공유하고 체류형 관광 활성화를 위한 민관학 협력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카름스테이는 제주의 작은 마을을 뜻하는 가름과 스테이를 결합한 용어로 머문, 쉼, 여유, 다정함을 핵심 가치로 삼은 제주 마을여행 통합 브랜드입니다. 현재 도내 13개 마을이 카름스테이 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제주시 세화마을과 서귀포시 신흥 1위 동백마을이 UN 관광청 최우수 관광마을에 선정됐습니다. 한 주간의 행사 소식을 전해드리는 클릭 행사톡톡 시간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경상북도 안동시에서 펼쳐지는 안동 벚꽃축제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동 벚꽃축제가 3월 27일부터 31일까지 경북 안동시 탈출공원 벚꽃길 일원에서 열립니다. 봄 기운이 느껴질 때면 안동에는 낙동강을 따라 벚꽃이 뜰을 둘러 절경을 이루는데요. 이 길을 따라 빛과 그림자를 활용한 야간 포토존 행사와 파페라, 버스킹 공연과 함께 먹거리 장터 그리고 야간 조명쇼까지 다채로운 문화축제도 즐길 수 있습니다. 다가오는 봄 안동에서 벚꽃의 아름다움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계절이 바뀌는 환절기는 건조하고 일교차가 커 각종 질병에 취약한 시기입니다. 특히 건조한 날씨와 함께 꽃가루나 미세먼지로 인해 알레르기, 결막염이나 안구 건조증 등을 유발할 수 있어 눈 건강에 주의를 가져야 하는데요. 안질환이 생겼을 때는 콘택트 렌즈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며 각막에 상처나 염증이 있을 때는 콘택트 렌즈 착용을 중지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